신부가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면 훌륭하다고 칭찬을 듣지만 그가 왜 가난한 것인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라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어느 앵커가 한 말이라죠. 아울러서 친일파를 욕하면 빨갱이냐는 소리가 날아옵니다. 속이 뒤집히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동료를 팔아넘긴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끼리도 단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어떤 청산을 이룰 수 있을지 답답한 아침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이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멘트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그런 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게 사실 최근에 예. 불행한 사건 때문에 많이 묻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아베 총리가 또 슬슬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특히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말을 좀 애매하게 하는 게 일본 문화의 특징이긴 합니다만은 네.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슬슬 유도하고 있는 거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긴 됐는데 이 세밀한 문제에 들어가면은 의외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부터도 반성을 하자면 잘 몰라요, 사실. 예, 뭐 의외로 그런 경우가 예, 많습니다. 내용을. 이 맹점이라는 게 예. 많이 언급됐다는 거하고 예.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하고 좀 별개 문제가 됐더라고요. 예, 그냥 뭐 화가 난다, 뭐 일본이 그랬다 이렇게 알고 감정적으로 대응은 하지만 실제 그거를 면밀히 연구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 저도 포함해서. 예, 그래서 요 책이 요즘에는 좀 적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두꺼운 책이 아니라 얇은 책이거든요. 예. 그리고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쓰여졌습니다. 예, 시집 정도 되는 한 100여 페이지, 106페이지 정도 되는 예.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일본 사람이 쓴 거지만은 예. 의외로 일본 사람 입장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입장에서 써가지고 또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거든요. 자기네 사회의 문제를. 일본 정부 내지 예, 일본 예.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쓰면서 쉽게 쓰면서도 짧게 쓰고 있을 네. 건 다 있는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을 모아놓은 책이겠네요. 예, 뭐 그래서 한번 추천할 만하지 않은가. 보통 우리가 위안부 문제 이러면 일단은 좀 물론 읽어봐야 한다는 이제 어떤 사명감, 의무감 같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두껍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을 세밀하게 쓰려고 욕심을 내면은 예, 두꺼워지는데 예. 이제 두꺼워지면 쓰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신중하게 예. 세밀한 사실을 밝혀서 쓴다는 보람은 있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요즘 쉽게.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은 네. 빠르게 핵심을 이해하는 거를 좋아하는 풍조라 어려운 책들은 조금 그 나름대로 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예, 좀 예. 부담스럽다는 측면이 있죠. 요점 정리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일수록 예, 예. 중요한 핵심이 빠진 채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런 책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뭐 두꺼운 책하고의 차이점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요시아키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예. 위안부라는 게 왜 생겨났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들을 논란이 되는 사실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책에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네. 좀 검증에 들어갑니다. 근거들이 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있죠. 그 근거를 세밀하게 밝히진 못하지만은 네. 어느 정도 이제 근거들을 제시는 하고 있죠. 짧은 지면에서 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일단 두껍지 않으니까 저부터도
일단 호감이 갑니다. 모양에서부터. 아무래도 예, 뭐 최근 솔직한 트렌드는, 심정이에요. 네, 이런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일단 사실 자체 인정 여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라는 거는 이 강제라는 데 있는데 강제, 그렇죠. 의외로 지식인들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국학 대학원에서 예. 외대에 있는 거기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 학생도 있고 한국 학생도 있고 뭐 대학원 수업이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는데 일본 여학생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굉장히 가졌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위안부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물론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치 않다는 말은 있는데 네. 뭐 사람들한테 익숙한 게 위안부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에서 이 말을 쓰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나름대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쓴 사람 논문을 요약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게 그럴듯하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의외로 위안부 문제를 심각하게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강제성에 대한 걸 좀 이렇게 희석시켰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제성보다는 예. 이게 이 성매매라는 측면. 이게 좀 페미니스트 쪽 입장에서 썼더라고요. 서로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인데. 예, 그러니까요. 이제 예. 이게 성매매고, 예. 가부장적인 관념하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싸져서 같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한테 성매매를 강요하는 풍조가 있었다. 일본 군에게도 그게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다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일본 군의 소위 위안부 이것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매매라는 구조가 나쁘게 되는 거고 이게 가부장적인 측면 그런 문화 구조 속에서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한 사회 구조도 나쁘다. 이런 식으로 몰더라고요. 강제성을 다 떠나서 물론 이게 제가 뭐 말꼬리일 수도 있지만 성매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불을 못 받지 않았나요, 다들? 제대로 못 받고 군표라고 그러나요? 그게 뭐 환산도 안 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 일본 정부에서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내지는 군이 동원한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동원을 했기 때문에 이 대가를 받는 거는 민간업자의 문제다. 그리고 다 자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성매매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한국군이나 미군 같은 경우에 이런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성매매가 없는 군대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저희도 군대 주변에서 보면 알지만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은 우리 사병들도 나갈 때 해주는 게 콘돔 한 장씩 챙겨주는 거거든요. 가장 문제가 성병이라고 하니까. 네, 사실 들어와가지고 맨날 병원 오는 친구들 보면 반 이상이 성병 걸려와요. 그거 치료하려고 오니까 이거라도 걸려오지 말자는 얘기지 하지 말자고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지촌이라는 곳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항상 성매매라든가 뭐 몸을 파는 여자 뭐 이런 식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게 왜 기지촌에서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수요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네, 수요가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일본군이든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희석을 시켜버리게 되거든요. 다 같이 성매매니까. 근데 강제성이라는 거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왜 그걸 무시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건데 성범죄의 죄의경중이라는 데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다 같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성매매도 나쁜 거고 성폭행도 나쁜 거고 그로 인한 엽기살인도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뭐라면 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지는 않은 거죠. 근데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 같은 걸로 몰아버리면 여긴 차별이 안 되죠.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로만 따져도 가장 피해가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은 경범죄 수준인데 요즘에 그걸 자꾸 강화하라고 얘기하는 게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의외로 그 위의 범죄들하고 차별성을 없애는 결과를 내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그 사람들 의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 버리더라고요.
성매매 그러면 성을 매개로 어쨌든 금품이 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호 간의 금품에 따른 합의가 있었던 건데 그것하고 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간을 한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완벽하게 다른 건데. 그거를 같은 쪽으로 모으는 다 마찬가지다. 다 있더라고요. 나쁘다.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가 나쁜 것이라고 해버리면 예. 한국군, 미군하고 일본군이 전혀 차별성이 없게 되거든요, 별로.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게 바로 일본에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게 그런 겁니다. 강제 동원한 적이 없다.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문서들이 발견되는 거를 예. 어떤 문서들이 발견된다, 내용이 뭐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치밀하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문서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일본이 노리는 게 바로 이로 인한 기득권을 잡은 쪽에서 어떻게 자기 유리하게 이 기록을 남기고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여기 걸려버리는 건데 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기록만 보게 되고 그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게 부각이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문서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서들 상당수가 현재 남아있는 거 보면 좀 애매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반증이 되는 문서도 반드시 남겨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일본 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위안부를 동원하는데 강제성이 있었다고 하는 문서들도 나오는데 대부분 그건 시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민간업자한테 강제로 동원하지 말라는 어떤 처벌에 대한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 교묘하게 권력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거든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죠. 그렇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자기가 저지르는 행동에 반증이 되는 걸 남겨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살을 지시해 놓고서 암살은 아주 시를 쓰는 것처럼 은근슬쩍 지시를 한단 말이죠. 저런 인간이 살아있어야 되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놓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는 칭찬을 우리는 한다든지. 칭찬을 한다든가 우리는 공존을 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으면은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듣도록 또는 보도록 남긴 기록들이 더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그걸 반증이라고 제시를 해버리면 실제로 시킨 짓은 묻혀져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킨 잡아오라고 해놓고. 그렇죠. 실제로 시킨 거는 조용히 시켰으니까 기록으로도 안 남죠. 불러다 얘기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걸 녹음을 해놓는다든가 하는 철저하게 이거를 남겨가지고 나중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물귀신으로 들어가겠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남기지 않는 한 남질 않죠. 더군다나 일제시대 정도면은 그때는 요즘처럼 녹음 기술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하라는데 부하들이 그 노골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죠, 그런 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본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이 우리는 시킨 적 없다. 시킨 적 없다. 강제로 모집한 적도 없다. 민간인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성매매하고 동일한 걸로 자꾸 몰아가려는 거죠. 근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그런 강제성에 대한 자료들이 일본은 또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은 대개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지면은 파기를 해버리던가 또 남아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수 있는 데는 남겨놓겠습니다. 우리 손이 안 닿는 곳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화적으로 이 기록을 그렇게 공개하자는 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이거는 지금 현재 국익에 심각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니까 이해는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 같은 나라도 한 30년 주기로 해서 문서를 공개하게 돼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국익에 문제가 있는 건 공개를 안 하도록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걸 한술 더 떠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아무 상관없는 고대사 문서들 있죠. 천황과의 문서들. 그러니까 정창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 천황과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거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랑세기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문제가 되는데 그 정창원에서 그 문서 창고에서 그때 박청아라는 사람이 보고 썼다는 거거든요. 시비를 가려면 간단해요. 거기 뒤져가지고 실제로 봤다는 화랑세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것만 조사를 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에서는 못해요. 그건 일본 정부에서 알아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국익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일본은 그런 것도 공개를 안 하는 주의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위안부 문제같이 심각하게 국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를 공개를 하겠느냐.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저게 만천하에 밝혀진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끌려간 당사자들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데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이제 몰아버릴 수 있는 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시킨다는 쪽으로 몰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상식하고 국익에 관계된 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가는 거하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사실 심증은 가거든요. 뻔한 얘기죠. 그런데 물증으로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심증으로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빤히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국제사회에서 근거로 대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만 그럴 일은 없겠고요. 더 자꾸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더 그렇죠. 화가 나고 정말 막 속이 뒤집히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역이용당할 수가 있죠. 예, 그런 감정 때문에 우하고 일어나면 거꾸로 그 일본 쪽에서 또 그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네. 성매매 쪽으로 몰아가고 네. 이거를 같은 걸로 이쪽에서 페미니즘적인 입장이랍시고 갖다 쓰는 것이 사실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군대에 왜 위안부가 필요했겠는가. 특히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왜 한국군이나 미국 같은 이런 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됐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참 페미니즘 그 자체를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경우는 제 바람이 있다면 얘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그 위안부라는 것 강제 동원됐다는 것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만 페미니즘적인 접근을 하면 어떨까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지금 네, 교수 사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상식인데 예. 의외로 지금 그런 형태로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르친 학생만 해도 그랬고 네. 그 시간에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제 앞에 있는 두 사람한테만 설명을 했지 많은 사람한테 설명할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10년 전에 한 7, 8년 전의 일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그런 정보를 보고 듣고 예. 생각하는 이런 게 예.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군대라는 기본 조직의 생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사회에서의 성매매하고 군대에서의 성매매는 조금 접근하는 차원이 다른 게 있거든요. 예,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조금 상황이 다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예. 바로 그 문제도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에 대한 욕구, 여기에 대한 해소 문제가 심각하게 그 부각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일반적인 성매매하고 사실 일반적인 성매매도 군대보다는 훨씬 약한데도 사실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오래된 직업이죠. 몸 파는 거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럴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군대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는 굉장히 심한 긴장을 요구를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데죠. 엄청난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해소 방법도 없고요. 그렇죠. 이제 그 해소 방법이 사회에서처럼 그렇게 다양한 휴식이라든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예, 아니고 술을 먹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사람이 히스테리가 되고 무슨 사고를 벌일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성행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수컷들이 가지는 인류 사회의 수컷들이 가지는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군대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심각해지는 것이 사회에서야 스트레스 해소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기껏해야 주변 사람들한테 깽판을 놓는
싸움이나 하고 뭐 그러는 폭력이나 하고 코피 터지는 예. 정도겠지만 군대에서 사고를 치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것도 대량으로 죽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대라는 건 사람을 죽이기 위한 흉악한 무기와 장비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사고 치는 그 대원 하나가 가서 그거 들고 나와서 터트리거나 쏜다든가 하는 날이면은 이건 진짜 대량 살상이거든요. 예. 그 군대라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집단이잖아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을 시켜야 되는 반면에 그걸 또 해소를 시켜야 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성문제라는 게 그런 각도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나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올수록 한국군도 예, 예. 뭐 외출이라든가 외박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주기적으로 내보내주는 것. 많이 자유로워졌죠. 예, 그러니까 군대에서 병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휴가 준다 그러면 사실 못할지도 예. 없어요. 휴가만 그러니까, 준다 그러면 뭐. 예. 그러니까 뭐 작업시킬 때도 그렇게 시킵니다. 딱 휴가 가기 전날, 그날 오전에다가 이거 다 하고 가면은 내보내 줄게 하면은 평소에는 며칠 걸리던 게 한두 시간 내에 후딱하고 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휴가라 그러면 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휴가 실감합니다. 나가서 예. 되게 무슨 짓 하고 오겠어요. 내가 뭐 그동안 욕구불만 해소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그럴 정도로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또 평시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그 전시 같은 경우에도 월남전 때도 어떻게 보면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전선에까지 매춘부들 끌어들이잖아요. 거의 뭐 따라다녔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어느 전쟁터나 다 따라다녔다고. 되게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예. 미군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안 되냐면은 예.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온 거니까 이것도 권장할 만한 짓은 아닌다지만 사람 생명이 걸려버리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권장이다 마자는 도덕성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근무 조건이 이거 뭐 미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렇겠죠. 뭐. 초창기 한국군보다도 더 지독해요. 특히 해외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몇 달은 기본이고. 전시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러니까 태평양 한 예. 가운데 섬에다 딱 떨어뜨려놓고 뭐 몇 개월 기본에도 몇 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게 거기서 계속 긴장된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군 내에서 이 위안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을 해주지 않으면 일본군 병사들 같은 경우엔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동원을 했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정황상 예. 일본군의 구조를 보면은 동원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음. 그게 이제 다른 나라 군대들, 뭐 다른 군대도 뭐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일본군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군대가 이 돈을 내고 성매매를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될 로드가 군 조직에도 걸려버리는 거죠.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 중에 여성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진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이라는 특수성이 꼭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쪽을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 군이 특수성이 있고 일본군 당시의 일본군한테는 더 또 그 다른 우리가 미처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런 극도의 긴장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매매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유명했던 대사 하나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딱 맞는 말씀. 그러니까 군대라는 건 그런 조직이거든요. 사실 예. 굉장히 험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험한 상황 중에서 어느 게 그 우리 편에 아군의 인명 피해를 덜 입힐까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 도덕 같은 거 생각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특히나 전시 상황에는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제일 문제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거를 자기들이 아는 세계로만 자꾸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죠. 그렇죠. 자기 세계로만 해석을 다 해버린다 그러면 반드시 오류가 생기게 돼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 사실 군대 가가지고 그 좀 웃기는 얘기가 술 먹다가도 그런 얘기 하는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로우면 왜 그만두지 않느냐고.
그분 좀 군대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안 들어온 애들 보냈다는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대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사는 평상시의 사회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험한 조직이고 사실 살인을 해야 되는 조직인데 그 제정신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러지 않습니까? 군인 정신이 뭐냐 그럼 제정신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 그 절감합니다. 군인 정신은 제정신 아닌 겁니다.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사람 죽이겠어요? 예, 그거 정말 농담 같지만 정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뼈저리게 실감할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제정신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그 조직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평상적인 사고방식의 잣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오늘은 그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이어서 이진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위안부가 내 할머니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주변에 피해자가 없었더라도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를 민족주의적 감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넓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덕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분노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유보하자? 저는 그것도 싫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거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멀고도 먼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란 단어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요즘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기준치를 제가 너무 높게 그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저더러 틀렸다고 비난합니다. 인간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에도 높낮이가 있습니까? 저도 제법 인생을 살아왔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힘겹고 욕을 자주 먹더라도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기준선을 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